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미일주 사주한 보겠습니다. 이 정미가 이 아주 뜨거운 일주죠. 정화라는 것도 불을 상징하고 미토라는 것이 1년 중에 가장 뜨거운 때, 대서소서가 있는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미라는 기운 자체가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러면서 이게 간대지잖아요. 간대지라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 그죠? 좋게 말하면 자기 주관이 강하고 행동파이고 실천파이고,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그죠?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압록이라 해가지고 오미합으로 정화에 뿌린 오화를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록을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압록이라 하는데, 아주 자립심이 강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기와 오뚜기 같은 그런 근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더군다나 정미는 일찍 그 식신을 뒀기 때문에, 이 식신이라는 것이 이 미토가 만미자고 식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계통 또는 식도락가, 먹는 것을 즐기거나 먹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눠 먹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 정미일주 중에는 이렇게 가방에 먹을 거,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혼자보다는 이 더불어서 같이 식사하고 이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얕은 정미가 아주 정열적이고 뜨거운, 그러면서 세상을 아주 열심히 사는, 간혹 너무 완전 자기 주관적으로 살려고 하는 성향도 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화라는 것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그죠? 온화하고 열정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정미는 조금 뜨거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간목이라는 인성을 인묘시키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행동을 좀 더 중시하는 그런 타입이다, 이리 봐야 되겠죠. 여튼 한번 봅시다. 이 뜨거운 일주 정미일주 한번 보죠. 정미일주 실간 사주 중에 이 4월에 정화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정미가 뜨거운데 이 4월에 정하면 더 뜨겁죠. 이 4월이라는 것은 빛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빛들 중에서 아주 아주 빛이 모이면 열이 되죠. 우리가 돋보기 현상에 의해서 열이 되죠. 그러면서 이 정미가 사옴이라는 하국을 짜죠. 그래서 이 월급에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간을 해가지고 연시, 이게 시작과 끝, 연간과 시작과 끝이 전부 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일단은 이분이만 사는 세상에 급제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급제들과 더불어서 다 재로 연결되어 있다. 사업적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사업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그런 관계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오미 하국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경쟁하면서 서로 협업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결과를 내고 재를 내고 어떤 그 공간을 지배하고 다루는 그러한 형태의 사주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경쟁자와의 사람들의 관계성이 아주 중요하다. 왜?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죠. 사유축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잖아요. 사유축으로 끌고 들어온다는 것은 이 관에 있는 급제들, 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간청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상급 기관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거 따는 거, 사건 같은 거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간청에 관계된 또는 큰 기업체에 관계된 그런 사건을 따서 그걸 가지고 식신으로 일을 하고 제조 생산을 하든지 해서 결과 돈을 만들면 좋은 사주에 속하죠. 근데 이 사주의 특징이 보면 월급에 일지 식신을 뒀기 때문에 정말 성실한 삶을 사는, 그러면서 경쟁이 많은 쪽에서, 그죠? 경쟁자가 많은 쪽에,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전부 비급의 덩어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다, 경쟁자가 많다, 그죠? 그 속에 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같이 벌어서 나눠 먹어야 되는 사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 급제에 이 4월의 정미가 뜨거운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조우겠죠. 그 조우가 연간의 이 해수라는 천의 기인이 있죠. 그래서 다시 연지 해수 천의 기인을 해묘미로 끌고 들어오죠. 그러면 이 뭡니까? 내가 초년의 남자를 빨리 만난다는 의미도 되고, 이 뜨거운 때에 내가 이 뜨거움을, 그죠? 내 환경 자체가 평간에 급제니까 초년의 환경이 좀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죠.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 천의 긴 해수, 남자를 만나면 이렇게 해묘미로, 그죠? 내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내가 편안해질 수 있는 모습이 되죠.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 정간이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는 해묘미가 되어가지고 이게 칠살로 변합니다. 편간으로. 그래서 이 재가 재생살이 되죠. 조우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필요하지만은 들어와서 이렇게 편간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오미로 엮여 있죠. 그럼 이 무슨 소리입니까? 남편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죠? 또 이 관의 모습에서 관과 더불어서 이 관이, 그죠? 남편이 내 급제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사오미로. 그러면 좋게 말하면 뭡니까? 남편과 더불어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의미가 있고, 나쁘게 말하면 남편이 같이 돈을 벌어서 급제를 하니까 내재를 가져간다는 의미도 되고, 그런데 이 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급제가 사유축이라는 재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 남편이나 이 관을 통해서 재를 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한테 극하고 이 재생살리돼 갖고 이 재를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또 이 관우를 통해서 조우도 하고, 그죠? 그로 인해서 사유축으로 재를 끌고 오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지금 그렇네요. 그러면 재물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정서적으로, 그죠? 나를 이렇게 조우를 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이것이 충을 때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급제를 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나를 좀 서운하게 할 수 있는 형상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더군다나 이 관이 급제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급제라는 것은 경쟁자도 되고 다른 이성도 되잖아요. 그 다른 이성의 모습, 이성과 먼저 이렇게 이성에 말하자면 이 정간에 있어서는 내 이 관이 정간이 되고, 다시 비급에 있어서는 정간이 되고, 나에게는 편간이 되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밖에서는 밖에 있는 이 비급들한테는 정간적으로 행동하고 내한테는 편간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봐도 되죠. 거기다 재를 가져가기 때문에 재생살로 해가지고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대개 보면 이분의 전반적인 걸 보면, 그죠? 인성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일주가 강한 사주는 인성이 없는 것이 오히려 낫죠. 그런데 인성이 없는데 이 사주가 인성이 인묘가 되어 있으면서 해묘미로 인성으로 삼합 짜서 묘목을 공협으로 끌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는 무슨 소리냐? 이분이 그런 인성이라는, 더군다나 인성이 공망이거든요. 인묘가 공망 아닙니까? 인묘, 인성이 공망이면서 해묘미라는 이런 작용에 의해서 인성을 끌고 들어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관인 상승을 하고 싶어 하죠. 지금 이 칠살도 바로 내가 이 편간이 조우를 하면서도 나를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인성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인성이 일제에 인묘되면서 해묘로 끌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망이기 때문에 인성에 대한 아쉬움이 엄청 심하겠죠. 인성은 뭡니까? 인정받고 싶고 내 편, 내가 나를 휴식하게 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 편이 되는, 그죠? 내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죠? 내 지지 기반이 되는 그런 존재를 항상 원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 공방이기 때문에 힘이 없고, 운도 보면 이렇게 신유술이라는 재운으로 왔죠. 그러면 병신정유, 이렇게 병신정유 무술을
무술로 가면서 지금은 이제 정유년 끝나고 무술에 들어가 있네요. 이 특히 정유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유축을 짜기 때문에 이때 재물적으로 가장 좋았겠죠. 이 사유축에 천을긴 재가 딱 와서 이 급재가 완전히 재로 딱 변했죠. 이 형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재우는 이때 가장 좋았고 실제로 이때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무술대운으로 들어가면 이 사주 자체가 전반적으로 보면 사해충, 충미충이 되어가지고 전반부터 그렇고 후반부도 그렇고 이 충에 의해 가지고 이 삶의 변화 자체가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죠. 더군다나 이 사주가 이 천을 긴 관을 끌고 들어와서 내 인성 사랑을 받아가지고 내가 휴식을 해야 되는 형태의 사주인데 운에서 보면 이 신유술로 와삐기 때문에 인성이 형성이 잘 안 됩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돈은 벌었는데 내가 진짜 갈구해야 하는 이 남편의 천을 긴 남편의 오아시스 같은 이 여름의 오아시스 같은 남편의 사랑을 간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서 인성이 공망이기 때문에 더욱더 거기에 대한 갈증, 그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이런 사주들은 정말 행복하게 삶을 살게 될 수가 있겠죠. 또 다르게 말하면 운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남편이 나에게 사랑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결과 재는 많이 가지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재의 결과에 만족을 하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또는 간에게 인정받는 이 마음을 내려놓아 버리면 그 흐득거림을 놓아버리면 내가 불행할 일이 없죠. 그런데 이 사주가 끊임없이 이 해묘미라는 이 영지에 있는 이 천을 긴 이 해소 오아시스를 끌고 오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한 마음 때문에 더군다나 공방이라는 더욱더 갈증을 느끼는 이런 기운들 때문에 그 인성의 갈증으로 재물이 있어도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공부를 좀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허기가 채워지지 않죠. 왜? 이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갈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사주가 급제격에 재가 투관해서 이 제격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결과가 나야 되고 재가 있어야 되는 그죠? 그런 행태에 또 사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정미일주가 이 4월의 정미일주가 이 편제격을 둬가지고 일은 거의 그냥 뭐 일로서 그죠? 일로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돈은 벌지 모르지만은 그 사이에 오는 이 인성 어떤 내 편이 없다는 것과 어떤 또 나의 지지 기반이 없다는 그러한 아쉬움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사주를 보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보면 해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월과 시의 사유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재와 인성이 끊임없이 사유축이라는 재성과 해묘미라는 인성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운이 신유술이라는 금운 가을운으로 왔기 때문에 재극인이 되어서 제가 인성을 극하는 이 개인의 시기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분은 인성재로 인해서 내 인성이 좀 힘들어지는 돈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 돈은 벌지만은 내 이 인성 불안한 마음이 계속 생긴다는 그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 사에서 올라온 이 재라는 것은 내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일지에 있는 이 미토는 해묘미라는 인성을 더 바라고 있죠. 근데 그것이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우리가 저번에 수하는 정신적인 거고 목금은 물질적인 걸 했잖아요. 이 사주는 목금에 사유축이라는 금과 해묘미라는 목금이 충돌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주이면서 재격이기 때문에 경쟁성이 강하면서도 결과를 중시하고 재물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인성에 대한 아쉬움을 항상 품고 있는 그래서 사랑고파하는 그런 허덕거림이 있는 행태의 사주죠. 그래서 이것을 공부나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면 좋죠. 그런데 이분이
35세 정유운의 사유축에 가장 재물이 좋은 운을 지나가지고 무술운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술운으로 들어가니까 이 상간이 합사를 합니다. 이 상간이 관을 잡아버리고 그러면서 이 술토라는 상간이 와가지고 상간경간 해수를 상간경간 하면서 라망을 짜버리죠. 술에. 그러면서 이 급제 나를 애먹이는 급제의 간을 사술 기문을 딱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남편이 이상해지는지 내 사회에 활동하는 급제들이 뭔가 이상해지는지 그리 되겠죠. 그러면서 가정궁에서 축술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45세 운에 들어오면서부터 이혼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축술미가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정유년은 돈 번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 술운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간경간에 술에 이 천문의 라망이 짜지니까 그런 어떤 정신적 어떤 흑이 이런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도 겪게 되고 또 이제 사수 기문이 들어가면서 이분의 남편도 이게 자기가 이제 하는 일도 직장 동료 사업체도 남편하고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또 문제가 생긴 사수 기문 이래도 이제 기문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그러고 남편도 이 사수 기문에 걸리니까 남편도 우울증이 걸리는 그런 특이한 상황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가정 안에 축술미가 들어가니까 이 가정 안이 막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러면서 서로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형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묘미로 보면 이 술이라는 것이 천살 아닙니까, 그죠? 천살에 와서 축술미를 딱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때는 우리가 이렇게 종교, 기도, 철학 이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술운을 이분이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그런 사랑 고파에 대한 허덕거림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하고 그걸 벗어나려고 해야 된다. 대개 이런 분들이 어릴 때 해묘미로서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그런 허덕거림이 적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어릴 때 그 부모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상당히 불안한, 그래서 일찍 부모님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남편을 하고 일찍 만나서 결혼을 한 케이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술운에 그러한 어떤 평생을 살면서 그런 인생에 대한 갈증에 목말라 했던 분이죠. 근데 이제 술운을 만나면서 이 천살에 술의 천문 라망에다가 축술미에다가 사수기문까지 가니까 이 운 자체가 우울증에 그냥 뭐 사업도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오대 정을 붙일 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외롭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렇게 식상이 축술미가 들어가니까 목이 망가지죠. 목이 망가지니까 인대 근육계통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잘 일하는데 자기를 많이 겪고 있는 그죠? 그러한 형태죠. 그래서 이러한 분은 지금 이 천살 식상 형살이 나는 이러한 무술 대운을 잘 넘겨야 되는데 작년 무술년이 상당히 힘들었겠죠. 올해 기해년에 또 그죠? 이 해수가 왔지만은 오히려 이런 운에 해수 천의 기운이 와서 해묘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해수 천의 기운 자체가 나의 이 사랑고파하는 또 이 간에 대한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을 더 강화시켜 갖고 이 기해년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은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남편이나 부모님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허덕거림을 내려놔야 됩니다.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 잘 안 됩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쉽지가 않죠.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종교나 그런 정신세계에 대한 공부를 더욱더 하고 특히 이렇게 이 술운에 이렇게 천살이 들어온 특히 축술미가 들어오는 이러한 때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게 형살이 들어가기 때문에 뭡니까? 자기 몸을 좀 학대하는 게 좋습니다. 말하자면 하루에 1000배를 하든지 하루에 2000배를 하든지 하면서 계속 자기 몸을 다른 생각이 안 들게끔 자기 몸을 계속 학대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분이 정말 인생을 열심히, 이 급제의 제격이니까 정멸주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산 것에 비해서 정유년의 재물적으로 길어가는 낫지만은 이분의 어떤 그 해묘이라는 자기 개인적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을 이제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사시면서 지금 내년 이제 경자 신축 이렇게 오면서 특히 이제 또 신축년 들어가게 되면 다시 축수미가 다시 또 동하게 되죠. 그래서 건강에 주의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안정,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지 말고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공부가 되기를, 그런 마음을 딱 돌려먹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정묘일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